집을 꼭 사야 됩니까? 내게 진짜 내 집 마련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안 하면은 대부분이 중간에 간둡니다. 집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단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제가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꼭 사야 됩니까? 그거부터 한번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집은 안 사셔도 돼요. 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가 있죠. 특히 투자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집은 반드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진짜 경쟁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최근에 3년 실적을 보면 알아요. 내가 평균 해보니까 2%, 3%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본인의 실력이거든, 그게요. 주식하지 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집을 사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날려버리니까 차라리 그냥 대출해서 집을 사시는 게 나아요. 중요한 거는 나의 진정한 경쟁력이 어디 있냐고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전문가가 무조건 집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해요, 그거는. MZ 세대들은 그거 생각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기도 하고, 시내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KTX 비행기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뭘 탑니까? KTX 타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집을 먼저 장만하고, 조금 남는 거 가지고 주식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최근에, 주식 쪽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융지능, 그리고 감정지능, 위기 때 다 말아먹거든요. 감정지능에 약간 남들보다 우월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은 주식이나 코인 쪽에서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집 사셨을 때 나이 40이 사도 관계없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내가 그런 재주가 없어요. 주식하다가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집을 사시는 걸 좋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는 급매물 발굴해입니다. 매물 발굴해예요. 시세를 보시면 안 돼. 통계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시세는 별로 안 빠질 겁니다. 근데 매물 가격은 뚝 떨어져요. 시세는 대체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평균값입니다. 근데 항상 가격의 어떤 방향을 먼저 바꾸는 것은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매물 움직임을 읽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부활하고, 지금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축소한다고 그러죠. 그럼 시행하기 전에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서울전역과 경기도 12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해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매수자도 별로 과거처럼 많지 않지만 매도자도 못 파니까 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을 어떻게 가르면 내가 구할 거냐, 그게 초점이지. 개인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올해 집값이 빠질까 안 될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내 행동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집값 빠지면 어때요? 더 싸게 사면 되잖아요, 나는. 그러면 내가 싸게 사면 떨어지더라도 내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싸게 사면은 리스크를 그만큼 해지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급매물 탐색 능력이 핵심이다. 그러면 대상을 지역을 넓게 보셔야 돼. 쇼핑하듯이 하셔야 돼. 행정구역으로는 최소 10개, 아파트 단지는 30개에서 50개 정도 탐색구역을 넓게 해야 그 중에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발품이 중요한 거죠. 발품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좋은 매물을 찾아내는데, 그러면 내가 중개업소에 미리 연락을 해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대의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급매물은 대부분이 속전속결형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대출력보다 자금력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는데 우리 고객님이 3년 전에 하루 당일날 계약부터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었어요. 다 하루 만에. 예, 근데 변호사 당연히 들어가죠. 그거는 법무적인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셋값에 아파트를 샀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옛날에 시세가 5억 3천인데 4억 4천에 거래를 했어요. 왜? 그 집주인이 외국 사람입니다. 시세를 잘 몰라,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면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지, 그 앉아가지고 집값 오를까 내릴까 별로 그거 고민하면 의사결정 못 내립니다. 왜? 지금까지 의사결정 못 내렸으면 앞으로 못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지방은 지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지금 회복의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수도권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금 대책이 나오면은 강남을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강남 외에 나머지 지역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강남하고 이른바 한강벨트만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아파트만. 서울 강남에 내가 만약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빌라거나 아니면 다세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는 뭐예요? 강남 갖고 있고 하나는 뭐 세종 갖고 있고 대전 갖고 있고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당연히 팔 거면은 외곽부터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절세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시라고, 싼 거.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두 차례가 저는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게 1주택자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할지, 그걸 언제 발표할지 다루는데, 그게 제가 가장 올 주택시장에 파워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언제 발표할 거냐? 만약에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해마다 발표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발표한다면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부터 시작하면 매물이 하반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가는 게 아니니까 세상은 울퉁불퉁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두 차례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5월 9일 이전에 어쨌든 나오는 절세 매물들이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싸다. 그럼 사셔도 되죠, 뭐. 안 그래? 그러고 못 산다. 그러면 또 1주택자 매물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사셔도 되고, 올해는 충분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취득세 감면해주면 집 사는 거 좋죠. 2028년인데 또 연장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게 생애 최초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령대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좀 혜택을 줘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취득 가격이 12억 이하잖아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300만 원 때문에 집을 사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지. 촉근에 의사결정하시면 안 돼. 촉근에 연연하시면 안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요? 이 배꼽보다 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00만 원 때문에 뭐 의사결정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옛날에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갑자기 와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면 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 준다니까 8억짜리를 계약하더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하죠, 당연히. 거저도 하나 얻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거는 뭐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절박한지, 뭐 결혼한다면은 이왕이면 하세요. 사시면 좋지. 단순하게 지금 취득세만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제가 보면은 현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그렇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는 타이밍과 가격을 두 개 보고 사시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3년 전부터 타이밍을 재지 마십시오.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왜 재십니까? 가격 메리트를 보고 사세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정부 대책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뭐 가격이 좀 싸다고 의사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못합니다. 그게 오히려 뭐 선택의 역설인가? 뭐 그런 심리학 논문들도 많죠.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이 결정적인 고비, 이른바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 계약서 도장 찍으려고 그러면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이 뭐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혹시 고점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지금 집사면 위험하다는데? 중국하고 지금 중국 상해하고 영국의 런던은 집값이 뭐 심지어 반토막 났다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자꾸 생각이 정식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시려면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고. 진짜 집이 내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안 하면은 대부분이 중간에 간둡니다. 그래서 이 깔딱고개가 보통 구분응성 정도 가서 생기는 건데 그때는 신호와 잡음이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잘 판단이 안 서요. 미국 행동과학자 BJ 포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행동모형인데 이 비헤이버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이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M은 결국 모티베이션이죠. 동기죠. 두 번째 A는 ability죠. 그러니까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P는 프롬프트. 약간 트리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집을 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롬프트는 누군가 떠밀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다가 야, 너 집 사면 내가 3억 내가 너 정리해 줄게. 그러면 당연히 프롬프트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별로 없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장벽이 뭐냐? 바로 동기죠. 절박함이고 간절함이에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야, 제 생각에는. 아예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은 아예 집 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집을 살까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동기에 대한 얘기인데, 동기는 강한 필요입니다. 이성적 계산보다 절박함이 의사결정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근데 저런 때문에 시달려서 못 살겠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안식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집을 창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필 이때 또 아버지가 도와준다 그러면, 어머니가 도와준다 그러면 행동이 더 빨라지죠. 아니, 돈이 있으니까 집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 행동, 동일시 오류라는, 이게 용어가 있어요. 인포메이션하고 액션하고 서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많이 알면은 행동할 것 같아요? 아니죠. 아는 거와 실천은 다른 얘기예요. 많이 안다고 삶이 바뀌어요? 지식인이 삶이 행복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인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죠. 삶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네거티브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사람 옆에 안 가는 게 좋아. 인생이 도움이 안 돼. 전염돼.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인만으로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정보가 많을수록 번아웃이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버리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진짜 내 집 마련이 왜 중요한지 이런 그 본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아마 이렇게 판단하여 의사결정하실 수 있을걸요. 내가 집을 샀는데 뭐 인력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집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생각이 좀 많죠. 판단도 신중하고 뭐 그게 이제 좋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신중함이 지나치면은 행동은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래? 그러면 의사결정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내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좋은 대안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집 사는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이야 뭐 50만 원 사는 거고요. 뭐 하루에도 몇 번 사고 팔지만 집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생각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야. 네? 이걸 장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재라고 그러는데 이걸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꼭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집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단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다 높아진 가격만큼을 감당을 해야 될까요? 어떡하겠어, 그러면. 선택이 있어요. 내가 회사 가까운 데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수요가 많으니까. 전월세 가격이나 뭐, 매매 가격이나 다 입지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건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위치제인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좀 싼 도로 좀 옮길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주거 다운 사이징 하셔도 돼요. 예,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은 오피스텔 뭐 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회사와 출근 거리가 1시간 넘으면 굉장히 그 삶이 피곤해지니까 그 지역 내에서 주거비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 높게 보지 말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에다가 돈을 맞춰요. 그러지 말고 돈에다가 집을 맞추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누구는 뭐 좋은데 안 살고 싶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끝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나의 처지를 명확하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길이라고 봐요. 청약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 분들한테도 지금 청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추첨제 물량이 민영주택 기준이에요. 뭐 삼성이나 현대에 분양하는 거. 그게 60제곱미터 이하는 60% 추첨제가,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가 30%, 그 다음에 8호 초과, 중대형이라고 그러죠. 그건 20% 정도예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꾸준히 청약해 보시는 거 하나. 그리고 잔금 때 기본적으로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세입자가 전세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자금력을 보고 그게 맞춤형 청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LH가 총대를 메면서 공공분양이 많아요. 뭐 지금 서울의 용산, 뭐 태릉 CC, 그죠? 그 다음에 뭐 서초구의 서리풀지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천, 뭐 경마장 그 요새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는 공공분양이에요. 공공분양은 일단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에 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25만 원 꼬박꼬박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한 17평형, 18평형 정도 될 겁니다. 살림집으로 쓰려면은 적어도 20평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거는 순위순차제라고 이제 있는데 이게 무조건 되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입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제곱미터 이하는 불입 횟수를 따지고 40제곱미터 초과는 불입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한 달에 한도가 있잖아요. 25만 원.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씩 그냥 꼬박꼬박 불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당첨 기준을 좀 높이는 뭐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물 중심으로 사고를 하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지간한 유튜브 안 보시는 게 좋고, 가급적 좀 실용적으로 다리품을 팔아서 의사결정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은데 지금 반드시 팔고 사셔야 돼요. 선매도 후매수 원칙. 집까지 장난치시면 안 돼.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자금력이 필수죠. 지금 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액에 맞는 대출이 되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은행 창구를 들러서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팔고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사러 갔는데 집주인이 변심을 해버렸어. 안 판대. 그럼 괜히 흥분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 매물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한 2개 정도. 아니, 1개 정도만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고. 옮기타기 하시는 분들은 내 집은 비싸게 팔고, 나무 집은 싸게 산다는 도둑놈식으로 갖고 계시는데, 그건 위험해요. 오히려 손해보면서 옮기는 거예요. 옮기실 때는. 당연히 내가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옮기면은, 내 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내 거는 싸게 팔고 저거는 비싸게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열받으니까
내 거 싸게 팔고 저거 싸게 산다는 생각이 아마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의외로 매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면은 뭐 갈아타기나 아니면 내 집 마련하기가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